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개편안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독립기관인 질병관리청이 되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직 규모가 작아집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속한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에 남기 때문입니다. 인원은 150명 이상, 예산은 1,500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한을 가진 CDC와 다릅니다. 복지부가 보건 담당 2차관 자리를 만들기도 한 것도 변수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청이 되더라도 여전히 복지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청으로 독립하면 별도의 연구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이 되더라도 연구 기능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성격이 다른 그런 공중보건 연구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두 가지 조직을 그렇게 따로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경쟁과 반목과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 NIH 같이 저런 보건원이 독립이 될 거면 복지부 산하로 갖고 가면 안 되고요. 정부는 궁극적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검토해서 보완해 간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당초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안은 청와대 소속의 보건의료혁신 TF에서 만들었습니다. JTBC가 그 원안을 입수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청으로 독립해도 공중보건연구소는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또 거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지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4월입니다. 청와대가 만든 보건의료혁신 TF가 주도했습니다. 혁신 TF가 청와대에 제출한 조직 개편안 원안을 JTBC가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속해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옮기지만 확진자 수 예측 모형이나 만성질환 연구를 맡는 공중보건연구소를 대신 만들겠다고 돼 있습니다. 혁신 TF 핵심 관계자는 정은경 본부장이 직접 이런 요청을 했었다고 JT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편안에선 이런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감염병에 대응하고 다른 질병을 관리하려면 연구 기능이 꼭 필요한데 개편안에선 빠진 겁니다. 원안 작성에 참여한 혁신 TF 관계자들에게도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중보건연구소를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을 때 복지부와 청와대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립보건연구원 밑에 있는 여러 연구센터를 합치는 만큼 효율성을 고려한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분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게 결국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잖아요. 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직이 필요하고요. 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소가 또 필요한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원래 있었던 연구 조직마저도 일단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옮기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조직 자체가 사실 청으로만 갔다 뿐이지 그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립보건연구원에 감염병 연구소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이때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 안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로 했던 것들은 한 절반 이상은 감염병 연구를 했었고요. 절반은 이제 만성병 연구를 했었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로 가게 되면 또 게다가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같이 가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안에서 사실은 방역이라든지 뭐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연구 주제들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연구 조직이 없는 상황에 그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단순히 저 행정 업무만 하는 또는 방역 업무만 하는 그런 단순한 형태의 그런 조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복지부는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는 범정부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립보건연구원이 생긴 지 사실 질병관리부 모태가 국립보건연구원이었거든요. 예.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질병관리본부 안에서의 작은 질병관리본부의 내부의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밖에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면 뭐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 는다고 이번 기회에 뭐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솔직히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사실 넘어와야 됩니다. 보건기능 중에서 뭐 질병정책기능이라든지 의료기관 관리기능 같은 부분들이 넘어와야 감염병 대응에서 생기는 부분이 방역과에서 생기는 요구 사항들을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의료기관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 기능을 넘기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독립성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업무 수행을 이제 보건복지부 없이는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게다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 명 늘어나게 됐을 때 그분이 질병관리본부를 돕는 사람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독립성에 관한 부분들도 예산하고 인사권 외에는 정책적인 업무에서의 독립성이 잘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원안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네. 혹시 이번에 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군데에서 너네가 원하는 안이 뭐냐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예. 내면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질병관리본부랑 상의한 내용이라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 낸 안을 뒤집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발생했다는 얘기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만큼이나 보건복지부 자체가 질병관리청을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비협조적이었다는 부분들이 여러 세석 징후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됐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의아도 했고 상당히 좀 분노하게 됐던 예.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교수님께서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